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영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위한 발음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를 모창하듯이 영어도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계속 듣고 따라한다면 좋은 발음을 언젠가는 구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의 특징 몇 가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연습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금방이라도 변화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각자 그 나름대로 언어마다의 문자적인 체계, 문법적인 체계, 그리고 발음적인 체계의 특징과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영어로는 What's your name? 중국어로는 你叫什么名字? 일본말로는 아나타노 나마요와 난데스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즉, 그 언어마다의 특징과 특색을 살려서 발음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국어 습관으로 항상 외국어를 듣고 발음하고 이해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적인 특징과 특색을 살려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영어 발음의 특징과 특색은 영어는 액센트를 살려서 발음한다라는 것. 단어마다 액센트가 있고 문장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센트라고 하는 것이 곧 어조 혹은 말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미 덩어리를 한 단어처럼 연결해서 발음한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나 의미 단위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단위를 서술하는 순서가 다르고 표현하는 형태가 다른 것이겠죠.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일본에서처럼 나의 삼촌이 그 대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떨어뜨려서 띄어쓰기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번처럼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띄어쓰기 자체가 듣고 말하고 쓰는 것까지 똑같이 동일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영어에서는 3번 문장에서처럼 단순하게 단어를 띄어 쓴 것입니다. 의미 덩어리, 의미 단위로 띄어 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어를 나열한 것 뿐입니다. 순서에 맞게. 그렇다면 의미 덩어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의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지식으로 자리와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My uncle is standing 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로 한 단어처럼 연결돼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My uncle is standing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처럼 My uncl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보통 한 문장으로 My uncl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발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문장에서도 He catches the ball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 앞에 주어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수식어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구와 절을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촌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사 이가 붙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단위의 길이가 좀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띄어쓰기 하고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의미의 덩어리가 길게 우리나라 말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게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 그 덩어리를 묶어서 빠르게 액센트를 살려서
발음을 한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4번 문장도 He catches the ball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5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He could have caught the ball 이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쭉 연결해서 발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글자로 돼 있는 영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우리나라 말처럼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단지 그냥 단어를 띄어쓴 것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발음할 때 의미 덩어리로 의미 단위로 묶어서 생각하고 발음하고 쓰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발음의 가장 기본인 음절과 단어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름절은 한 번만 발음한다. 한 번에 발음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 기호상에서 소리가 나는 하나의 모음을 이름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의 book.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발음하기도 쉽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ha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끝에 있는 e라고 하는 이 철자는 발음이 되지 않는 철자입니다. 발음 기호상에서는 have 이렇게 해서 이름절로 한 번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2번의 책상도 desk 에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끝에 있는 스, 크 이런 식으로 발음을 음가의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데스크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발음한다라는 것은 데라고 힘을 준 다음에 가볍게 남는 힘으로 스크라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연결하면 desk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복수형이 붙었을 때는 스크스라는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스크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스라는 바람 소리만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방법을 알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desks 이렇게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요번에는 앞부분에 스트라는 소리가 나와 있죠. 이거를 스트릿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트릿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한 번에 묶어서 하면 street라고 발음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영어에서는 자음이 겹쳐 있는 단어인 경우에는 그 자음을 하나의 자음으로 생각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예제에 나온 것처럼 summer가 아니라 summer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 bus stop 이게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bus stop 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에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은 간격만 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느낌만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us stop 이게 아니라 bus stop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us stop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뒤에도 cold drink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발음하면 되지만 한 단어로 한 덩어리로 찬 음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cold drink 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은 어떤 모양만 잡아주고 간격만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 있는 D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ld drink 이렇게 연결해서 cold drink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영어에서는 모음도 2개, 3개가 겹쳐져서
하나의 모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beautifu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음절이 되겠죠. 그래서 액센트를 살려서 beautifu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들이 의미 덩어리로 연결돼서 발음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그 thank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끝에 있는 크 소리가 살짝 남는 소리입니다. 단어일 때는 thank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뒤에 you라는 단어와 합해졌을 때 끝에 남는 소리가 you의 모음에 붙어서 thank you 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thank you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what is it 이라는 소리인데 따로따로 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단어처럼 발음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what에 남는 끝에 있는 t라는 소리가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is에서 s 소리가 뒤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what is it 이라고 해서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water에서 water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T 발음이 약화돼서 what is i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양모음은 앞에 붙여서 발음한다 라고 했는데 이 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약하게 힘 빼고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양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 기호상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양모음이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He is American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라는 소리가 앞에 가서 붙습니다. 그렇다면 He is American. 자, 한글로 약간의 크기를 조절해서 액센트 주는 것과 강세 주는 것을 표시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미국인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액센트를 받는 부분에 가장 크게 표시를 해본 것입니다. 자, 2번은 He brought us an umbrella. 여기에서도 발음에 앞에 가서 붙고 on의 어도 앞에 가서 붙고 umbrella의 발음도 앞에 가서 붙고 그러면 He brought us an umbrella.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몇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e brought us an umbrella.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3번에서도 not aware에서 발음이 앞에 가서 붙고 of에서 발음이 앞에 가서 붙고 그러면 they are not aware of the accident. 그러면 they are not aware of the accid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실 때는 처음부터는 잘 안 되니까 끊지 말고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they are not aware of the accident. 이렇게 끊지 말고 액센트를 살리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숙달이 되면 충분히 영어다운 발음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 발음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